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4개 주가 경제 정상화에 착수합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규 입원 환자는 대부분 재택근무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0일 추가 연장됐습니다. 뉴욕시는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공무원들의 근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64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주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프로그램이 5월 들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적극적인 선제 조치로 낮은 감염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경제 정상화에 착수합니다. 일요일인 10일까지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부분적으로 남아 경제 정상화에 착수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자택 대피령을 내렸던 캘리포니아주는 8일부터 꽃집과 서점 등을 포함한 가게들을 오픈한다고 밝혔으며 미시시피주는 식당에 손님을 수용 규모의 절반만 받고 테이블 배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조건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주는 공간을 25%만 채우는 조건으로 예식장 영업이 제기되며 미용실과 네일숍, 수영장 등이 8일부터 일정한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문을 엽니다. 미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곳인 뉴욕주의 자택 대기 명령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그러나 부분적 경제 정상화 조치에 치명적인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축소와 단계적 해체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태스크포스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베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대행은 CNN의 부분적 경제 정상화를 위한 안전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질병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능력을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접촉 경로 조사가 미흡하며 감염자에게 안전한 격리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의 수석 연구원 케일린 리버스도 백악관이 제시한 재가동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화관과 식당, 운동시설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데에 대해 미국인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규 입원 환자는 대부분 일을 하지 않거나 재택근무 상태에서 감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출퇴근이 불가피한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될 것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결론이어서 보건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3개 병원에 입원한 1,26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한 결과 신규 환자의 84%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재택근무 상태였으며 자가용 출퇴근자는 9%, 대중교통 출퇴근자는 4%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지별로는 자택에 머무는 비율이 66%, 요양원 18%, 보호시설 4%, 홈레스 2%, 감옥 1% 등의 순이었습니다. 나이대별로는 61세에서 70세 연령층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71세에서 80세 19%, 81세에서 90세와 51세에서 60세가 각각 14% 순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히스패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신규 환자의 96%가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결과는 집에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외출하거나 슈퍼마켓 등을 이용할 때 거리 지키기, 마스크 착용, 세정제 사용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6월까지 30일 추가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저지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뉴저지주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 9일 첫 번째로 발령된 후 지난달 7일 사태가 심각해져 30일 연장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이 현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택 대피령, 즉 스테이 앳 홈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를 연장함에 따라 주 정부가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시 기준 뉴저지주의 총 사망자는 8,801명, 뉴욕은 25,9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들의 연방 자금을 지원할 뜻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공무원들의 근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CNN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뉴욕시는 이미 74억 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을 입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의료, 교육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에게 임시, 휴직, 해고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며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의회 민주당은 새롭게 협의되고 있는 5차 경기 부양 구제 법안에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와 지방정부를 돕기 위한 추가 지원과 필수 근로자들의 직장 보호, 개인 현금 지급, 의료장비 제공, 실업수당 지원 확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지역은 전부 민주당이 이끄는 주라며 공화당 지지주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뜻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기업, 투자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5명의 어린이가 희귀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데 이어 며칠 사이 64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주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아과 진료를 받은 어린이 64명이 코로나19 증상과 병립할 수 있는 여러 증상을 동시에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주 전역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은 카와사키병이나 약물 중독 증상을 합한 것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지속적인 고열, 복통, 발진이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가게 됩니다. You know how many kids wipe their nose, wipe it on their shirt, wipe it on the door handle. So I think that people want answers that we can't give them, and this is extremely frustrating when you hear your physician say we don't know. So I think until we know, we have to be more safe. I think that my patients go home sometimes to an apartment where 7 people live in 2 bedrooms. And if one of them is your elderly grandma, maybe you should leave the elderly grandma alone and keep the younger children away until we know. 뉴욕주 보건의료위원인 하워드 서클 박사는 다행히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증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보건당국은 각국 의료기관에 21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그런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진단 결과가 나올 때에는 즉시 정밀 검사를 해서 환자 체내의 코로나19 항원 유무를 밝혀내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직원 500명 이하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가 재원 소진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5월 들어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즉 PPP는 전국의 중소기업청 대출 허가를 갖고 있는 은행에 신청하면 이자율 1%로 최대 $10,000,000까지 대출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50여 개 은행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초순까지만 해도 재원 소진과 중소기업청 대출은행 사이의 업무 혼란, 낙후된 시스템, 단기간의 신청자 폭주로 인해 대출금을 받은 소기업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 PPP 대출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국 독립사업자 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PPP 프로그램 승인율은 지난 4월 17일에 전체 신청 기업의 20%를 돌파한 데 이어 5월 초에는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66%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초 $3,490억 달러에 이어 2차로 연방정부가 지원한 $3,200억 달러의 지원금이 대출은행을 통해 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시작된 제2차 PPP로는 정부에서 대기업 위주의 대출을 줄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각 은행들에게 장려를 하고 있어서 오늘까지도 펀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은 기존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시는 고객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서 각 지점을 통해 접수된 업체들의 승인율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거의 98% 이상을 기록하여서 도움이 절실한 소규모 업체에 큰 힘이 되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5월 말까지는 신청 기업의 80%가량이 대출금을 받아 직원 고용이나 유틸리티 재원으로 사용하고 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퀸스 플러싱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발생 초기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소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선제 조치로 낮은 감염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매체 더시티는 조기 예방 조치가 퀸즈 플러싱과 코로나의 생사를 가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플러싱과 코로나는 인접해 있고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시티는 아시안 밀집 지역인 플러싱은 적극적인 조기 예방 조치로 감염률이 뉴욕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히스패닉계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코로나는 뉴욕시 최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시티는 이와 함께 플러싱 지역 주민들은 뉴욕주 정부의 비필수 업종 재택근무가 시행되기 몇 주 전부터 마스크 착용과 업소 폐쇄 등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이미 아시안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터 투 플러싱 상임 번영회장은 중국계 식료품점은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2월부터 마스크를 나눠주고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사스와 조류 독감이 발생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스트릿 블로그도 5일 아시안이 뉴욕시를 앞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 비율이 1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은 단 7%에 불과하다며 특히 아시안 밀집 거주 지역인 차이나타운과 플러싱의 감염률이 뉴욕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트릿 블로그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 인구 비율이 22%인 반면 코로나19 사망률은 28%에 달하며 뉴욕시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백인도 코로나19 사망률이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부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있는 허니웰 마스크 생산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38일 만에 처음으로 가진 공식 외부 행사였는데 마스크도 없이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 들어서서 관계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미네소타주의 병원을 찾으면서 혼자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한 남성이 마스크 대신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상징하는 KKK 두건을 쓰고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샌디에고 카운티가 마스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비웃듯 마스크 대신 눈만 뚫려 있는 KK 두건을 쓴 것입니다. 지난 1일 미시건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한 여성 고객의 아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비원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s hunger grows, GOP pushes back over food stamps. Millions struggling during pandemic. Democrats seek to raise benefits.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Democrats want to raise food stamp benefits by 15% for the duration of the economic crisis, arguing that a similar move during the Great Recession reduced hunger and helped the economy. But Republicans have fought for years to shrink the program, saying that the earlier liberalization led to enduring caseload growth and a backdoor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민주당 의원들은 푸드 스탬프 혜택을 15%까지 올리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 기간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조치로 대공황 동안 굶주림을 줄이고 경제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푸드스탬프를 촉소하기 위해 수년간 싸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EU forecasts a sharp slide into recession. 7.4% dip would pinch US economy too. The European Commission released projections on Wednesday that Europe's economy will shrink by 7.4% this year.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 경제가 7.4%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To put this figure in perspective, the 27 nation bloc's economy had been predicted to grow by 1.2% this year. In 2009, at the bac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shrank by 4.5%. 유럽 27개국의 경제는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4.5%가 축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Cities test ideas to keep people cool and apart. Air-conditioned buses and hotel rooms to shield vulnerable. In Phoenix, officials plan to start renting hotel rooms to help homeless people stay out of the heat. New York City is looking to help residents pay their electric bills in order to make air conditioning more affordable. 피닉스에서는 노숙자들이 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해 호텔 방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에어컨 사용을 위해 주민들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Degraded. Parents plead, don't throw out the school standards. 90% of surveyed worry admissions will be less fair. 이 자막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Vowing not to let a crisis go to waste, school chancellor Richard Karenzar wants to use the coronavirus quarantine to revamp school admissions to coveted schools, basing them on racial quotas, not grades or colorblind test scores. A survey of parents by advocacy group PLACE found that 92% are extremely concerned that Karenzar is dismissing the hard work of students. Richard Karenzar 교육감은 위기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학교 입학을 개편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카란자는 성적이나 시험 점수가 아닌 인정 할당량으로 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합니다. 옹호 단체 플레이스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가 카란자 교육감이 학생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젠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Care for a glass of wine. Diners in Amsterdam model a creative solution to social distancing at a glass house eatery at the Mid-Matric Biotube Art Center.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업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사업 재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Dutch restaurant has devised an ingenious way to enforce social distancing and stay op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by seating its patrons inside individual greenhouses. 한 네덜란드 식당은 고객들을 위한 개별실을 마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문을 여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Now state test seniors. 저희 KBTV 뉴스에서도 요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심각하다는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Desperation. After months of agonizing scenes like this one with a Yonkers nursing home resident, the state is at last committed to mass testing for the coronavirus at the facilities. 이런 가운데 주 정부가 마침내 시설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 검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 응급대원, 레지던트, 인턴, 테크니션 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또는 사설기관으로부터 융자한 학자금 빚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3월 연방 하원에 발의된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면제하는 법안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카운티 정부 직원 420명을 채용합니다.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모두 격리시킨 뒤 검사하는 방법으로 나소 카운티는 보건국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국민연금이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하인즈와 공동으로 뉴욕시 맨하탄에 총 23억 달러에 달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원 메디슨 애비뉴의 지분 절반가량을 매입했습니다. 원 메디슨 애비뉴가 들어설 자리는 맨하탄 32 스트리트 일대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메디슨 애비뉴와 23 스트리트이 만나는 교차로 코너에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갭이 이달 말 갭,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 등을 포함한 북미 800개 매장의 문을 다시 연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갭이 소유한 전체 의류 브랜드 매장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장의 탈의실과 공중 화장실은 폐쇄되며 반품된 옷은 24시간 동안 판매대에 놓지 않고 분리 조치하게 됩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삼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소중한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